네, 정은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이슈는요. 눈치 챙기세요. 마포구청장님. 아, 예. 예, 폭우가 시작된 지난 8일 오후 8시 48분쯤이면 그야말로 대란이었죠. 시민들이 퇴근도 제대로 못하고 이 침수 피해가 속출하던 때였는데 그런데 한강변의 지자체장인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그 시간에 먹방 인증샷을 올렸다가 시민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전 먹었다면서요? 네, 박 구청장은 페이스북에 비가 내리는 월요일 저녁 업무를 끝내고 배가 고파서 직원들과 함께 전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며 뭐 꿀맛입니다 하고 이렇게 하트 이모티콘까지 붙여서 저녁 식사 중인 사진을 올렸습니다. 게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V를 그리는 사진까지 게재를 했거든요. 네. 당연히 항의와 비판의 댓글이 달렸겠죠. 그러자 박강수 구청장은 악의적인 댓글에 혼란스러웠다며 날이 밝으면 대응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대응이란 말이 우선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마지막에는 전을 먹어서 죄송합니다라는 마치 비아냥대는 듯한 그런 댓글을 덧붙여서 시민들의 화를 더 돋웠는데요. 늦게까지 일한 뭐 직원들하고 식사한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억울하다는 듯이 술도 안 먹었는데 이런 댓글을 계속 다른 걸 보니까 눈치는 끝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적재적소가 아니고 또 시의적절하지 않은 거죠. 게다가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SNS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게시글들을 종종 올려왔다며 그래도 사과한다고 마포구청 관계자가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 이후 박강수 구청장의 페이스북에는 글이 게시물이 내려왔고요. 그런데 또 바로 올라온 이 게시물이 어제 마포구의 한 아파트의 땅 꺼짐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요. 안전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싱크홀 너무 바짝 붙어 서 있더라고요. 이것도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과유불급이죠. 뭐 정치인들이 SNS로 정책 홍보하고 이미지 관리하는 거는 당연한데 사진 한 장, 댓글 한 줄 모두 메시지라는 거 명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출직은요. 네. 눈칫밥 먹는 자리예요. 그렇죠. 눈칫밥. 좀 눈치 좀. 네,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죠. 두 번째는요. 예, 연구자들 입에 재갈을 물리려나 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이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 의견을 실어서 이 경향신문에 칼럼을 기고를 했거든요. 기획재정부가 해당 연구실의 예산과 과제 집행 내역 일체를 돌연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대기업 부유층에 대한 감세 혜택은 큰 반면에 저소득층은 외면됐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고했고요. 기준 중위소득 현실화에 대한 소극적인 재정당국의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견해를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기고문이 실리자 기재부 관계자가 연구위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칼럼에 표현된 내용 등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네. 또 예산과 과제 집행 내역을 갑자기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연구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기재부는 통상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해명을 하지만 글쎄요, 충분히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엄정하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해서 국가의 정책 수립에 준거로 삼아야 할 보고서를 생산해야 될 연구자들이나 학자들이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정부의 입맛에 맞는 연구를 하라는 뜻이거나 아니면 정부의 입을 대신하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이런 입막음용 겁박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자들은 특히 정부 출연 연구자들은 세금으로 좋은 연구를 해서 국익에 보탬이 되라는 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국고 손실이기도 합니다. 네. 갑자기 불현듯 한 분이 떠오릅니다. 네. 국민대 총장님이신데요. 네. 표절 의혹을 산 논문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건 표현이 아니라 과학적인 논거여야 되는데요. 근데 그렇죠? 아무튼 근데 소신의 참 칼럼에서는 네. 그럼 더더욱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 이슈 가죠. 예, 라돈 침대 소송 1심 패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라돈 침대 사태 기억하시지요? 예, 2018년 5월 대진 침대가 판매한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되면서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몇 년 된 얘기인데. 네, 4년 지났습니다. 음. 그런데 이번에 대진침대와 관련 소송 첫 판결이 4년 만에 나왔는데요. 네. 대진침대를 상대로 소비자들 69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원고들은 2018년 7월 한 사람당 약 2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거든요. 근데 재판부의 요지는 피고가, 그러니까 대진침대 측이겠죠. 해당 침대를 제조 판매할 당시에는 음이온이 나오는 이 모자나이트에서 방사선이 발생하고 몸에 해로울 수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으므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건데요. 네. 쟁점은 이 라돈의 위해성 판정일 텐데 재판부가 대진침대에 손을 들어준 근거로 이 원자력위원회가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방사선법상 안전기준인 연간 1mS에 못 미친다는 이 기준 중간 발표를 이렇게 근거로 삼았거든요. 하지만 5일 뒤인 2차 조사에서는 피폭 선량이 기준치의 최도의 9.3배에 달한다는 결과를 이렇게 뒤집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에 지금 원고들이 좀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가습기 살균제부터 라돈 침대까지 이 미래의 불안함을 끌어안고 있는 이런 환경 관련 소송들은 일반 시민들이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첫 판결까지 4년이나 걸린 거 보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소송이 지금 10건 정도가 계류되어 있는데 이어질 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것도 브랜드 옛날 생각이 나는 네. 옛날에 목욕탕 가면 라돈탕이라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좀 오래된 얘기인가요? 예.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정은정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